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모은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가입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이니만큼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싶고 세금도 아끼고 싶고 혹시 모를 분쟁도 피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방법이 상속과 증여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절세된다더라. 미리 나눠주면 나중에 편하다. 이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증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증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을까? 상속은 사망 이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차이가 삶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과 통제력입니다. 그런데 증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돈인데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실제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자식 믿고 줬다가 생활비 걱정하게 된 경우 60대 후반에 은퇴한 어씨는 자녀에게 미리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줄 건데 세금 아끼자였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자녀도 고마워했고 가족 분위기도 좋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씨의 예상보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미 증여한 재산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미묘해졌습니다. 어씨가 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 돈이었을 땐 당당했는데 이제는 눈치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증여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재산을 넘기는 순간 선택권과 주도권도 같이 넘겨진다는 것. 사례 2, 자녀의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경우 B씨는 사업하는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사업 잘 되라고 밀어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채무 문제가 생겼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일부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이겁니다.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리스크에도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이었다면 적어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이 외부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겠죠. 은퇴 이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증여는 오히려 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례 3형제 간 갈등이 더 커진 경우 C씨는 두 자녀 중 한 명에게 먼저 큰 금액을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먼저 도와주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자녀가 이를 불공평하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상속 문제까지 더 복잡해졌습니다. 증여는 타이밍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자녀의 상황이 같을 수 없고 그 판단이 항상 공정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C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이만 멀어졌다. 은퇴 이후에는 절세보다 안정이 먼저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절세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 생활이 안정적인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 예상 못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가? 증여는 분명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재산이 충분하고 향후 지출이 확실히 통제 가능한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반대로 은퇴 이후라면 의료비 증가 가능성, 수명 연장, 시장 변동성, 가족관계 변화, 이런 변수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빠른 증여는
내 미래를 현재의 판단으로 확정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무조건 증여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넘기기보다 단계적으로 나누기.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 자녀 상황뿐 아니라 본인의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기. 필요하다면 유언, 신탁 등 다른 방법도 함께 고려하기. 핵심은 이겁니다.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한다. 마무리. 은퇴 이후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선택권이고 자존감이고 삶의 안정장치입니다. 증여는 그걸 한 번에 내려놓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증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내가 끝까지 괜찮을 수 있는가부터 먼저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